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방송할 만한 소재가 없어서 억지로 제가 꾸역꾸역 방송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일단 방송을 안 했고, 오늘은 이제 반감기가 점점 이제 다가오면서 사실상 이 비트코인 마이너들, 이 채굴자들한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로 혼란한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이제 $1000 정도 갑자기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명타를 입었는데,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뉴스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명적인 혼란 또는 건전한 재조정이냐, 비트코인 할빙이 광부에게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떤 건가? 며칠 만에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들에 따라 분석가들은 채굴 작업에 심각한 혼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오늘 새벽 정도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분석가들이 광부에 대한 절반의 영향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S9과 같은 많은 구형 광부는 단기간에 종료될 것이며 망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몇 개월 후에는 네트워크에서 영구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S9을 현재 채굴자들이 가장 많이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채굴기고, S19 그리고 S19 프로가 5월 중순에 도착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미 채굴자들이 돌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약은 돼서 시판이 3월 달부터 이제 완전 완판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배달되는 거는 5월 중순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엄청난 시장에 혼란이 복잡다단하게 있을 거다. 그게 아마 시세에 일단 반감기 전부터 이제 반영된 것 같고, 반감기 이유가 됐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할빙을 지나면서 네트워크가 단기적으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이 어려움을 겪고 평형 상태로 자체 조정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안정된 위치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절반은 장기적으로 업계에 긍정적입니다. 저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어느 정도 조정이 있거나 빠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반감기가 돼서 12.5개가 6.5개로 줄어드니까 희소성 차원에서 반드시 연말까지는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혼란한 상황인데,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채굴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걸 코인텔레그래프가 기사에 썼을 뿐이에요. 자, 반감기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해시 전력을 비트코인 SV 또는 비트코인 캐시와 같은 라이벌 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막대한 가격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감기가 지난 5월 12일 직후를 얘기하는 거고, 반감기가 이제 줄어들자마자 많은 광부들이 수익성을 얻지 못하고 일부는 광업 마이닝 하는 거를 비트코인 캐시와 BSV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부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떨어지면 차단 시간이 길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광부가 네트워크에서 떨어질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채굴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와 SV 쪽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있다. 반감기가 된 이후에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할의 중요성이 좀 약간 분할 투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반감기가 이제 지나면 가격이 상승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블록 보상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해시파워의 즉각적인 감소와 함께 간단한 매도를 유발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7월 무렵 다시 상승 가능성,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티스트들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감으로 그런 생각을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FATF랑 G20 회의가 끝나서 텍세이션이나 아니면 암호화폐 장세에 관한 어느 정도 규제안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 상태가 돼야 다시 한번 진짜 장난 같지 않은 진짜 펀더멘탈이 있는 상승장이 올 수 있다. 근데 그 시기는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2년 절반은 즉시 10%대의 매도율을 기록했으며 2016년도의 매도율은 38%의 연장 감소를 목격을 했습니다. 두 합익 모두
해시율이 약 50일 동안 감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 제가 반감기 전에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반감기가 딱 지나고 나서 가격이 이제 조정이 들어갔었어요. 지금은 뭐 조정의 폭이 좀 일찍 들어간 편인데, 어쨌건 그때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50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제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격한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멘탈 유지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리플코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 2017년 연말에 비트코인 엄청 상승하고 리플코인도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그때 차트를 그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거는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비트코인도 그때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리고 리플코인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상승을 했었어. 그때 리플만 그렇게 올라갔던 건 아니야. 그거를 리플코인만 투자하고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아직까지 되게 지난 몇 년 동안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계속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9,800달러 미만의 하락이 발생할 경우 9,400달러, 9,300달러의 가격이 지지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9,400달러 레벨은 20일 이동 평균선 장기 하락 추세선과 일치합니다. 이런 차트적인 어떤 그런 게 분석이 사실은 의미 없는 시점이죠. 사실은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장세가 사실은 그래요. 이걸 뭐 조작이다. 그래서 본인은 차트로 이제 대입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럼 이건 말도 안 되고 장난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 시장 떠나는 게 낫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금융 세력들은 지금 월가에서 주식시장을 조율하고 주식시장을 조작하듯이, 이 시장은 법도 없어, 규율도 없어, 아직까지 텍세이션도 없어. 그런데 조작하기가 더 쉽죠, 사실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유럽의 광부들이 비트코인 중단을 위해 준비하지만 에너지 비용은 여전히 장벽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어느 정도 떨궈놔야, 지금 쪼모레기 그런 회사들 있죠. 비트메인이나 레이어1. 특히나 레이어1은 제가 추종하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모 기업인 DCG 그룹이 집중 투자하는 비트코인 마이닝 회사예요. 이들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에서 에너지 값이 가장 싼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에서 가장 전기세가 저렴한 데가 텍사스야. 텍사스에다 비트메인하고 레이어1이 왜 비트코인 광산을 건설을 했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가진 어드밴테이지가 엄청 많아요. 전기세도 일단 싸,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S19하고 S19 프로를 가장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 마이닝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반감기 이후에 막 이렇게 혼란한 상황 때 S19하고 S19 프로를, 그 채굴기를 세팅 못한 기업들은, 그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떨어져 버리면 결국 이 시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 근데 S9 갖다 비트코인 캐시를 당분간은 채굴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아도 유럽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채굴에 좋습니다.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이 가장 인기 있는 시설 위치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의 생산자들 이하인 것처럼 과잉 에너지로 채굴을 시작한 독일의 전력 생산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례로 아이슬란드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예전서부터 이거에 관해서 이제 스티밋이라는 그 플랫폼에 글을 한번 게재한 적도 있는데, 자, 페이스북이 암호자산 크립토커런시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지만, 리브라 이전에 이미 비트코인에 관해서 저는 이 채굴장을 아이슬란드에 확보했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벌어들인 그 광고비가 사실은 그게 미국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슬란드 중앙은행하고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또 그 자금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자금줄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천에 그 어떤 그 환경 자원이 어떠냐면, 지열 발전으로 전기 생산하고, 그리고 여기 눈 덮인 나라잖아요. 근데 또 화산은 있어. 그러면 실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한텐 가장 최적의 장소예요, 여기가. 왜냐면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실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텍사스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근데 얘네는 그때까지 평균적인 실온 기온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따졌을 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게 부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큰 범주 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이런데 3차 산업에 집중됐던 에너지 산업이 4차 산업으로 이전 중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텍사스가 전기료가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들이 왜 비트메인하고 레이어 1이 거기다가 암호자산 그 광산을 왜 거기다 집중시켰냐. 그리고 그거는 단기적으로 거기 들어간 게 분명히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3차 산업에 집중됐던 에너지 산업을 왜 4차 산업으로 이전 중이냐는 거죠. 그 핵심은 인구 감소에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가 감소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구매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이제 우리는 그냥 5년, 10년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100년을 보고 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게 뭐냐면,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 뭐 개학한다. 그리고 네, 락다운 됐던 걸 다 풀어준다.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이 보세요. 박원순 클럽 방문자 1309명을 전화 불통됐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저도 이걸 보고 좀 열받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는 좀 사그러든 것 같아서 좀 여기저기 밖에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돼버린 거야. 1309명이 전화 불통이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연락이 안 돼.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퍼졌을까? 전국으로 다 퍼졌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본인들 가족한테 전염시키고 그 가족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전염을 시키는 거 아니야. 예. 이거 되게 환장할 일이죠. 다 어느 정도 사그러 들었는데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는 먼저 확산세가 주춤했었는데 그럼 미국은 되게 뒤늦게 갔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런 식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더해.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 마인드로 따지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락다운 됐던 거를 다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모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뭐 이게 금방 사그러들 거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포스트 전염병 시대예요. 2020년부터 2030년까지가 기존의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혼란스러운 지금의 상태고, 이 지금 보면 클럽이나 뭐 여기 보면 감성주점, 콜라텍, 룸사롱 완전히 유락시설이잖아요. 이 얘기인즉슨 오프라인 오락거리를 전면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야. 정책적으로. 네. 그러면 사람들이 즐길 거리를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넷플릭스나 오락을 게임을 한다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같이. 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긴급 브리핑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유흥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령 해제 시기는 추후 상황을 보고 발표한다. 이 해제 시기도 딱 기약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유흥시설들하고 관련돼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원룸 산업, 그리고 뭐 미용실 이런 데 있죠. 그 여자들, 그리고 뭐 주얼리 같은 거, 그리고 의류 사업하고도 사실 관련이 되게 있거든요. 주변에 그리고 음식 산업하고 이 어떤 이 유흥시설 관련된 이 주변 사람들, 그 산업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스트리트에 있는 마켓들은 이 산업을 이렇게 폐쇄시키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켓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라는 거라는 거죠.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염병 명분을 통해서 언택트 산업이 자리 잡고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카카오나 이런 것들, 뭐 아마존, 네이버, 쿠팡 이런 사람들,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창궐하고, 보시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 보세요. 국가 정책이 됐든 뭐가 됐든 금융은 핀테크, 비대면 금융 서비스로 확대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이러나 저쩌나 어쨌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유통도 비대면 소비 확대에 따라 온라인몰 성장세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내연기관 완성차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전기차 투자 가속화. 자,
석유 산업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바이오 헬스케어, 건강관리, 원격 의료, 위생 관련 투자 및 수요 증가. 삼성바이오 같은 그런 거, 정보기술, 클라우드 서버, 네트워크 보안, 재택근무 관련 산업 수요 증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갈 거라는 거죠. 게임도 비대면 오락 수요 확대에 따른 게임 이용자 증가. 자, 이건 제가 이제 가장 피부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고, 광고도 디지털 광고 시장 비중 확대 가속화.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 또 정책도 웃겨.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비대면 산업 육성, 세 번째가 SOC, 사회 간접 투자 자본 디지털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전주기 보시면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 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 인프라 확충, 전 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이렇게 다 보면 디지털 4차 산업하고 다 관련이 있죠. 자, 이러면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는 전염병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오프라인 마켓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잘 플랫폼 어떤 그런 거랑 잘 이렇게 융합을 못하면 결국에는 저는 다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이게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보시면 그냥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펀더멘탈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 미중 전쟁이 이념 논리가 확산돼서 그게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이 주식시장도 언제부터 다시 꺾일지도 몰라요. 저희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게 골드하고 실버 가격. 자, 보시면 올라갈 것 같으면 누르고, 올라갈 것 같으면 누르고, 1800달러 같은 거 같으면 또 1760달러, 1700대로 또 누르고. 자, 의도적으로 누르게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 맞지만 가만히 보세요. 국가 정책 사업이나 시대가 흘러가는 걸 이제 가만히 보세요.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DCG 그룹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나, 큰 돈들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면서 국가 정책들은 어떻게 움직이려고 지금 하고 있나. 제가 이거를 딱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냥 흘러가는 어떤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캐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암호자산 투자? 이래서 저가에 우리가 또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분명히 결론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올 수 있을 때 잡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50일, 7월달 전에는 저는 좀 혼란한 상황, 6월달 중순까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견디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어쨌건 국가 정책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비대면 산업의 확장을, 트렌드를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암호자산이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